간단하게 말하면 블랙헤드 없애면 안 됩니다. 피부 다 망가져요. 블랙헤드가 덜 생기게 하는 만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뭐 관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피부가 붉거나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까지는 분들은 지금 방법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또 왔어요? 네, 너무 새로운데? 고민이 있어가지고요. 무슨 고민이? 오늘은 또 오늘은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에요. 블랙헤드. 블랙헤드. 저도 옛날에 블랙헤드로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럼 블랙헤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환자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블랙헤드를 없앨 수가 있을까? 아주 좋은 지적인데 모든 의학적인 해결책의 시작이 이게 왜 생기냐 파악을 하고 그럼 이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앨 수 있는 부분을 없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완화할 수 있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모든 의학적인 치료 방식의 프로세스거든요. 의사들이 하는 영상 보면은 이게 왜 생기냐 부터 항상 얘기를 해.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지만 오늘도 이게 왜 생기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랙헤드가 뭐냐면 피지가 딱딱하게 굳어서 끝에가 산화해서 까맣게 보이는 산화된 피지 알갱이가 블랙헤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모공에서 피지 분비가 되거든요. 얼굴에는 99% 모공에 피지선이 같이 있고 피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피지를 분비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데 피지가 모공을 타고 나와서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모공에서 이제 피지가 나오게 되고 얼굴에서는 처음에 이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코팅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 피부에 세균이 살고 있어요. 부들부들한 우리가 중성지방을 이 세균들이 흡수해서 배출하는데 지방산으로 돼서 딱딱하게 굳은 이제 지방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지방산이 모공에 딱 차게 되면 끝에가 공기를 닿아서 산화하게 되고 산화한 부분이 까맣게 변해서 블랙헤드가 됩니다. 딸기 씨 박힌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짜보셨을 거 아니에요? 짜봤죠? 짜보면 어때요? 다 까네요? 안까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끝에만 까맣고 밑에는 하얗죠. 하얘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딱딱하게 굳은 그 피지 덩어리에 위에만 까만 거고 이 까만 게 이렇게 보이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고 실제적으로 짜내면은 밑에는 이제 산화가 안 됐으니까 공기 안 닿았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하얗게 딱딱한 상태 위에만 까만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가 나와서 굳는 거니까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데 더 많이 생기겠죠. 궁극적으로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코에 피지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코 피부가 좀 두껍고 딱딱해요. 다른 데보다. 안 그래도 딱딱한 피부에 피지도 많이 나오니까 단단하게 박혀버리면 눈에 더 확 띄는 이제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람이라면 코에 피지선이 더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한 분들이 많고 세균도 얼굴에 더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를 세균이 먹어서 딱딱한 피지로 바뀐 게 산화된 게 블랙헤드. 되게 복잡해. 아무튼 이건데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랙헤드가 여드름 피부인 분들이 더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블랙헤드가 생겼는데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그게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여드름 많은 분들이 통계적으로 블랙헤드가 더 많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블랙헤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거 보니까 바세린을 올려가지고 그걸 녹인다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걸 해볼까요? 찾아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따뜻한 수건을 이렇게 올려서 데피고 바셀린으로 녹여서 유화를 시켜서 이렇게 걷어내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효과가 이제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셀린이 이제 싸잖아요. 싸니까 이제 싼 걸로 어떻게든 저렴하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싼 게 비지떡이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좋게 제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이런 생각이 약간 있고요. 바셀린으로 코팩을 해서 블랙헤드를 제거한다라는
되는 원리를 보면 바셀린이 기름 성분이잖아요. 블랙헤드도 기름 성분이고 물로 기름을 녹일 수는 없고 기름 성분끼리 녹여야지 잘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기름으로 녹인 다음에 부드럽게 제거를 해낸다,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꼭 바셀린이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되니까 굳이 불편하게 바셀린이 꾸덕꾸덕하고 이제 발라놓고 팩해놓고 다시 걷어내려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클렌징 오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다. 바셀린 팩은 별 의미 없다. 일단은 클렌징 오일은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막 중요한 소개팅이나 미팅이 있는데 오늘은 블랙헤드가 없어야 돼 하면 그날만 쓰세요. 그 나머지 날은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블랙헤드가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지 분비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피지가 많이 나올수록 블랙헤드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피지가 언제 많이 나올까요? 피부가 보호를 못 받고 있을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더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피부가 보호가 못 받고 돼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피부 장벽이 무너졌을 때예요. 아까 바셀린이나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로 계속 발라서 닦아내버렸어. 그러면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이 층이 계속 닦여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질층이. 그러면은 피부가 약해지겠죠? 그러면은 약해지니까 피지가 분비가 더 될 거야. 피부를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렌징 오일을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블랙헤드도 없어질 수 있지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보호막까지 같이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피부를 다 망가뜨리는 꼴이니까 자주 사용하시진 않되, 대신 당장 오늘 나 예뻐야 되는데, 나 오늘 당장 멋있어야 되는데 그날만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제가 붙어요. 정상적인 피부라면, 피부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피부 상태에서는 코팩을 하셔도 괜찮겠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코팩을 저도 되게 많이 써봤어요. 코팩의 원리가 접착력이 붙어있는 이 시트팩을 붙여가지고 딱 쪘을 때 접착력으로 블랙헤드 머리를 붙여서 이렇게 딱 빼면 타닥타닥 붙어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빠지죠. 블랙헤드가 바로 빠질 건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예요. 정상적인 피부에도 접착제가 같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피부가 내가 약하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면 뜯었을 때 블랙헤드만 뜯기는 게 아니라 피부도 뜯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부도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피부가 정상인 사람만 이제 사용을 하되, 자주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이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한 2주에 한 번 꼴은 뭐 사용해도 괜찮겠다. 중요한 날만 사용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중요한 날. 오늘 소개팅인데 오늘 블랙헤드가 있어. 그럼 해야지. 어떻게? 간단하게 말하면 블랙헤드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데 피부 다 망가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블랙헤드가 코팩을 해도 오일을 해도 계속 생겨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끝이 산화돼서 까맣게 돼 있는 하얀 피지 알갱이를 뽑아냈는데, 뽑아냈으면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빈 공간이 그대로 있을까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가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피지가 다시 나와요. 거기다 뽑자마자 다시 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될까요? 하루도 안 될 거예요. 하루 만에 거의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피지가 분비되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처럼 피지는 계속 피지를 분비하는 거고, 공기 중에 산소는 계속 있고 세균도 계속 있고, 얘는 먹어서 피지를 계속 다시 딱딱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되는 거는 바로 산소를 만나서 바로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내, 짧으면 길면 하루 내로 다시 블랙헤드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게 답이겠어요? 블랙헤드가 덜 생기는 환경을 만드는 게 답이겠어요? 블랙헤드가 덜 생기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아까 없앨 수는 있지만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선을 다 파괴시켜버리면 돼. 근데 그러면은 강력한 레이저나 강력한 방법으로 막 피지선 하나씩 잡아서 막 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다 망가지겠죠. 이제 일단. 그리고 피지선의 역할이 피부를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피부 보호할 애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어벤져스 다 죽여놓고 지구를 이제 지켜달라고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선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피부 다 망가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지선을 다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딱딱한 알갱이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세균을 다 죽여버리면 먹는 약으로 보통 죽이거든요. 얼굴에 있는 피부 세균만 죽는 게 아니라 뭐 몸 안에 있는 장에 있는 이런 미생물까지 다 죽어버려요. 미생물이 없으면 설사가 쭉쭉 나게 되는 거예요. 장염이 생기고 아니면 뭐 질염이 생긴다든지 방광염이 생긴다든지 미생물이 없으면 다른 데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균을 싹 다 죽일 수도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가 나오는 거니까 피부가 지금 괜찮다, 피부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피부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피지를 덜 만들겠죠. 그런 방법이 블랙헤드를 조금 제거하는 치료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너무 많을 때는 당연히 처음에 세균을 좀 줄이는 약물도 좀 쓰고 적정선에서 다 죽여버릴 수는 없고 세균의 인구를 좀 줄이는 거야. 피부가 손상돼 있으면 피부가 좀 정상화 시켜줘서 너 손상 안 됐어, 피지 그만 뿜어도 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근데도 피지가 과분비를 하면 피지를 조절하는 먹는 약을 조금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정 수준에서 이제 블랙헤드를 관리를 해주는 걸로 이제 치료를 하지, 이거를 뿌리 뽑아서 두 번 다시 나지 않겠다 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다. 그러면은 뭐 관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블랙헤드가 많으신 분들 한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분들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내 피부가 붉거나 피부가 계속 까지거나 이제 이렇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피부가 붉거나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까지는 분들은 지금 방법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피부가 이제 가장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의 산성도예요.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이고요. 알칼리가 되면 안 돼요.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를 세수했을 때 뽀득뽀득한 느낌이 됐을 때 알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가 알칼리거든요. 물론 약산성 비누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비누가 알칼리고, 비누로 세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알칼리로 피부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뽀득뽀득해, 그러면은 세안제를 바꾸셔야 돼요. 산성 세안제는 미끄덩미끄덩합니다. 깨끗하게 충분히 제거를 해도, 특히 남자분들 미끄덩거리는 거 싫어서 뽀득뽀득할 때 그런 제품 많이 쓰시는데 미끄덩한 게 좋은 거예요, 세안 끝나고 나서. 근데 그렇게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약산성을 유지를 조금 시켜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습 로션을 잘 바른다. 정상 피부 기준이에요. 여드름 피부는 보습 크림 같은 거 쓰셨다가 모공이 더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습 크림을 잘 사용해 주신다. 세 번째는 블랙헤드가 너무 꼴 보기 싫을 때만 잠깐 제거하는데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자극이 제일 적은 방식으로 제거한다. 내가 클렌징 오일로 제거를 했는데 제일 부드럽게 제거됐고 피부도 괜찮아, 따가운 것도 없고 제일 좋아, 다음날도 피부가 괜찮았어. 그런 클렌징 오일을 필요할 때 쓰시고요. 코팩을 했더니 피부 자극이 제일 적고 제일 깔끔하게 제거가 됐어, 그리고 다음날 피부 컨디션도 괜찮았어 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가 다음날도 괜찮았는지예요. 다음날도 괜찮았다면 코팩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마다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화학적 자극에 취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 자극에 취약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나한테 제일 맞는 응급 제거 방법만 사용을 하되, 그 외에 다른 방법들 좋다는 거 다 따라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거 하나 찾아서 가끔씩만 해라. 많이 하지 말고 급할 때만 해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홈케어는 그 정도. 사실 병원에 와도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관리의 영역이고, 그 관리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약 먹고 레이저 치료하면서 같이 하는 것 뿐이지, 블랙헤드 자체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오늘 블랙헤드, 여러분들 제일 고민 많이 하셨던 블랙헤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안타깝지만 딱 이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의 현혹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딱 이거다 이런 게 나오면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테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얘기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치료 방식을 찾아가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